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사교육 경험세상 구분창입니다. 일단 제목에 단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목표와 국정 과제로 이 지방대학 시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모토와 슬로건을 건 것은 앞서 민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적절한 수사는 펼쳤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국정과제 국정 목표 6번째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120대 국정과제를 선언하면서 발표를 했고, 교육과제에서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국정과제를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산학연을 좀 연계를 해서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제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 혁신을 하는데 교육 자유특구를 또 마련한다든지, 또 어쨌든 지자체, 대학, 교육청관 협업 구조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지역 인재 양성, 취업, 정주 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등등의 그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정 비전에서도 제시했듯이 수도권 쏠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은 했는데, 과제의 전반적인 기조들을 보면 자유, 자율, 자기 책임, 중앙 정부가 아닌 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수사와 선언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보면 그 지역 소멸만 예고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인구 소멸, 전반적인 인구 소멸이 그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도 벌써 71곳이 소멸 진입하고 있고, 또 12곳이 소멸 고위험에 와 있고요. 2047년에 시각화되어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좀 더 공포스러우실 겁니다. 붉은색이 소멸 고위험이고 주황색이 소멸 위험진인데요. 대한민국 전국이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67년이 되면 완전히 그 위기의 국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경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전국이 소멸 위험에 놓일 전망인 거죠. 그래서 인구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를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인구를 분산하더라도 저출산, 그리고 이제 그 혼인 기피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장려 플러스 알파 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각적으로 펼쳐져야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첫걸음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보다는 어쨌든 자율, 지자체 책임 강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중앙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좀 야심찬 계획과 그 정책 추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수준까지는 국정 목표와 국정 과제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 일자리들을 보면 수도권의 일자리의 60% 가량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충청과 호남 지역은 굉장히 일자리 여건이 녹록치 않죠. 강원, 제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영남이 일자리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지역의 산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향후 과제이자 관건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인구의 그 유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제 90%의 청년들이 수도권에 정주하고 10% 가량이 전국으로 분산되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60% 이상의 호남 지역에 정주하고 25.5%가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영남 지역에서도 16%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전반적으로 지역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위기에 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대학의 위기 상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2012년과 2022년 10년 사이에 신입생 4년제 대학의 충원율입니다. 보시면 10년 사이에 경남, 경북, 그리고 뭐 제주, 충북, 전남, 전북의 경우 부산까지, 강원까지 굉장히 충원율이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만 행정자치구역이 되면서 좀 정원이 늘었고 충원율이 늘었고, 서울은 0.2% 정도 충원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나 전국적인 추이에 봤을 때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는 충원율에서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등록금 재원으로 마련되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대학의 좀 위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년제 입학 정원 변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와 서울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입학 정원의 감소가 되는 10년 사이의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5,000명 이상이 정원이 감소하니까 두 개 대학 정도가 사라지는 감소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산의 경우도 뭐 큰 대형 종합대학 1개 정도가 사라지는 4,000명 가량의 정원 변화가 생기고 있고, 경기, 경남, 강원, 전북, 충남, 충북 마찬가지로 정원 감소가 2,000명을 넘어서 3,000명대에 진입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학 하나, 두 개씩이 전국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들이 벌써 초래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 정부의 그러면 지역대학 위기 극복 방안, 사실 2004년부터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서 대학의 위기를 직감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보면 참여정부부터 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들이 강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래 보시는 그래프처럼 학령기 인구와 대학 입학 정원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매년 일정 비율의 대학 정원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한 2020년 즈음이 되면 대학의 정원과 학령기 인구를 비슷하게 맞추겠다라는 발상으로 대학 위기 극복 방안을 정원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두 정부의 통폐합 위주의 정원 감축 정책은, 서울 소재 대학은 0.17% 정도 정원이 감소하는데, 수도권 대학, 비서울 소재 대학은 2% 가량이 정원이 감축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지방 대학이 인구 감소 상황에서 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음에도 지역 대학의 정원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10배 가량 감축이 되는, 그래서 수도권 쏠림이 오히려 심화하는 생태계 구조를 만드는 환경을 결과적으로는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대학 구조조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그 평가를 통해서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서 정원 감축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근데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서류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는가라는 비판들을 받아왔고, 또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헌법에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런 평가들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학의 정원 정책과 함께 사실 대학 위기 극복 방안을 보면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에서는 그 누리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대학 그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이, 재정 지원 사업이 진행됐고, 뭐 BK21 사업 같은 재정 지원 사업, 여러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18년에 그 박용진 의원실과 함께 저희가 BK21 플러스 사업 지원 비율들을 보았더니 총 2,687억 중에 1,771억, 66%가량에 해당하는 그 지원액을 상위 10개 대학이 수혜받는 그런 상황들이 모니터링이 되어 있고, 또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정부 대학재정지원 상위 수혜 대학을 보면 스카이가 단연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 대학이 10위 안에 거의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과 또 참여정부 때 진행됐던 누리사업에 투여된 돈들을 보면 5년간 1조 2,400억, 한 2, 3천억 정도의 지원이 진행됐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대학 그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제기되고 있는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든지, 또 저희 단체가 제안한 대학 입학 보장제도 10개에서 20개 대학을 혁신하기 위해서 그 연간 3조에서 5조 정도의 재원이 투여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5년 정도에 1조 2,400억 정도를 투여해서 수도권 대학의 쏠림을 막을 수 있는 지역대학 혁신은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앞서서 이제 국정 목표와 국정 과제로 지방대학 시대를 선언했는데, 정부가 이제 출범 이후에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게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죠. 근데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그 발표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지방대 죽이기라는 수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 언론에서는 앞서 보는 것처럼 강원도민일보라든지 인제대 신문이라든지 뭐 충청타임즈라든지, 또 이후에도 구글링 해보면 쭉쭉쭉쭉 지역 신문의 입장들이 뜨는데 지방대 죽이기다라는 수사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저희가 이제 반도체학과 충원율을 민영배 의원실과 협업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같은 경우에는 충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지만,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이 25개 대학 중에 43%에 해당하는 대학이 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도권 반도체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100%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방에 위치한 뭐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학과 학과 그 폐지를 선언한 상황이고, 뭐 목포대나 지역 대학의 충원 상황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지방대학 시대를 선언하면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같은 경우를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지방에 소재한 반도체 학과에 계약학과를 설치한다든지라는 방식으로 좀 파격적으로 했다라면, 오히려 반도체 인재 양성이 지역에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지방대학 살리려는 의지가 있나 보다, 이런 판단을 할 텐데, 오히려 기존에 있던 수도권 소재의 반도체 학과에 더 그 정원
늘려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대학과 관련해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수도권 명문대를 지방으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서강대 정도까지는 지방대로 이전하고 또 공기업과 또 대기업 본사도 지역으로 이전하고 또 지역으로 이주한 임직원 자녀들이 갈 수 있는 뭐 명문 학교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실은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또 전문가도 계시고 또 지역 대학에 몸담고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라는 실제 정책이 추진되려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타협과 또 갈등의 중재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장관이 이 주요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뭔가 진전이 있어서 나온 멘트가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후에 언론들의 취재 보도에 의하면 그냥 장관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말 그대로 해프닝으로 끝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수도권 명문대 지방 이전 이런 이슈들 관련된 이슈들이 그 지방대학 시대와 관련했을 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지역 신문에서는 그 특히 이제 무등일보 사설에 보면 산악지방이전 또 선전용일까 주시한다. 그래서 된다라면 오케이긴 한데 과연 하려고 하는 거야? 이번에도 선전이야? 이런 멘트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세 번째로 관련해서 이 고등교육 재정, 사실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 있는 대학 재정 지원을 지역 대학에 좀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전체 지역 대학을 살리지 못한다라면 굴지의 대학이라든지 양지 좀 그 대학 혁신에 좀 선두격에 있는 대학들을 선제적으로 좀 살려주는 그런 정책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교육 재정을 추가적으로 마련한다라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초중등 교육 재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특별회계를 통해서 3.2조 정도 더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사실 이제 초중등 교육계에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죠. 지금도 이제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시쳇말로 초중등 예산 손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별도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그 재정을 가지고 이 지역대학 살리기에 나서야 되는데 그 전용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조 특별회계가 지방대학에 오롯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학이 그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 지방대학에 내려갈까, 그래서 좀 살펴보면 최대 한 2조 정도가 맥시멈 아니겠는가라고 좀 거칠게 유추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10개의 대학을 파격적으로 육성을 하는데도 추가 재원이 3조에서 또 이렇게 넓게 보시는 분들은 5조 정도 투자해야지 이 스카이 수준, 서울대 수준의 대학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전체 지방대학에 n분의 1로 뿌리는 방식이라든지 또 지금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연 이 정도 금액으로 지역대학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그 대학을 혁신하기 위한 분명한 좀 목적성 사업 재정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규제 없는 지원을 하겠다, 자율적으로 혁신해라 라고 하는 부분에도 좀 의문부호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방대학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원인 진단을
명확하게 해내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 목표를 리셋하고 세부적인 정책 추진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참여정부에서 지방대학을 통한 지역혁신의 목표를 내걸면서 현재 상황은 학벌주의 대학 서열화, 우수 인재와 일자리의 수도권 편중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5년 뒤까지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대학을 특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 분권을 실현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림들을 내놨었는데 사실상 지원하는 예산 규모라든지 또 대학 서열 완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참여정부 이후에 근 20년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뾰족한 수를 못 내고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역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서열 해소 정책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해서 좀 생태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파격적 정책이 또 로드맵 마련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